내일 부처님 오신 날 전국의 사찰에서 봉축 법요식이 예정된 가운데 청불회와 정각회 소속 정치권 불자들도 국민적 화합과 상생을 다짐했습니다. 국토 최남단 제주 서귀포에서 부처님 오심을 축하하는 연등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LG 구본무 회장이 어제 오전 향년 73세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지난 1994년 외아들을 갑작스럽게 여인 후 독실한 불자인 부인 김영식 씨와 함께 아들의 위패를 안치한 서울 삼청동 칠보사를 찾아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천년고찰 봉은사에서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한 불상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불교 중앙박물관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목조 관음보살상에 복장물을 봉안하고 점안의식을 봉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내일 부처님 오신 날 전국의 사찰에선 봉축 법요식이 예정돼 있는데요. 청불회와 정각회 소속 정치권 불자들도 국민적 화합과 상생을 다짐했습니다. 김호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불자회의 본격적인 활동은 올해 초부터입니다. 새 임원진을 구성하고 지도 법사단을 꾸린 뒤 불교계와 활발한 소통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경내 석불 좌상이 보물로 지정되면서 청불회 회원들의 사기도 높아졌습니다. 최근 범불교 종단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12.7 범람 문제를 사과한 것은 청불회로서도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불교계 현안이 불통 때문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스님들과 불자들께서도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진심을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0년 역사의 국회 불자 모임 정각회도 최근 들어 부쩍 활기띤 모습입니다. 불심 깊은 주호영 정각회장의 주도로 정기법회가 활성화됐고 지난 3월에는 미얀마로 해외 성지 순례도 다녀왔습니다. 국회의사당 앞 봉축탑에 불을 밝힌 지난 10일에는 처음으로 조규종 총무원장 스님과 국회의장이 자리를 함께해 국회 불교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정각회 활동이 조금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행사에만 거쳐서는 안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각자가 체득하는 그런 신행생활이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활발한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교계도 청불회와 정각회 등 정치권에 속한 불교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인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의 갈등과 그에 따른 국론 분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도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국론을 통합하고 국난을 극복하는 데 앞장섰던 우리 역사에서처럼 정치권 불자들의 적극적인 모습이 더욱 요구됩니다. 문제는 그 상생과 화합, 협력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가 그러지 못하고 항상 싸움을 하면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2562년 석가탄신일을 맞아 우리 국회가 새롭게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국민들께 상생과 화합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의 만남으로 표현되는 북미 정상회담에 한반도의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화합과 상생을 실천할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대구 경북 불교계는 부처님 오심을 축하하는 다채로운 행사들로 봉축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구 BBS 문정용 기자입니다. 예, 우리 가족들 모두 올 한 해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고 모두 각자 원하는 소원들 다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풍덩을 날렸습니다. 네,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고 올 한 해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소원 빌었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저마다의 간절한 발언이 담긴 소원 풍등이 대구 하늘을 가득 메우며 장관을 이룹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들이 찾는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의 부대 행사인 소원풍등 날리기입니다. 대구불교 총연합회는 어제 대구 두류 야구장에서 달구벌 연등회와 연등행렬을 봉행했습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우리들이 마음의 등을 밝혀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감고 어둡다, 보이지 않는다, 캄캄하다 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등불을 밝히듯 마음의 눈을 뜨는 날입니다. 법요식에 이어 진행된 연등 행렬에는 대형 장엄등과 전통등이 장관을 이루며 대구 도심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같은 날 포항 불교계도 지난주 우천으로 연기됐던 봉축 행사를 봉행했습니다. 시민소통 문화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포항불교 사업연합회 30여 개 사찰 스님과 유덕대학교 학생 등 5천여 명의 사업대중이 함께했습니다. 이 안전기원대지를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포항시와 또한 우리나라는 아마도 지진이 난 것은 아마 없는 거로 생각하면 될 것이고 또 우리 지난해 지진으로 힘들었던 포항 시민을 위한 안전기원제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봉축 법요식과 갖가지 장엄 등을 앞세운 제등행렬로 이어졌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연등. 이날 박힌 연등은 어려운 이웃에게는 행복의 등불이, 인류에게는 평화의 등불이 됐습니다. BBS 뉴스 문정용입니다. 경남 지역 불교계는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한데 모으고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봉축탑에 자비강명의 불을 밝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공양물을 올립니다. 아기 부처님을 씻기는 간불어식과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는 찬불가가 이어집니다. 경남 지역 시군사업연합회가 이달 들어 봉축 법회를 잇따라 열고 이 땅에 부처님 오심을 찬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것은 번뇌와 문명에 얽매여 고통에 굴리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연등을 밝힌다는 것은 세상을 빛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자 청정한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바로 세상에 오신 부처님 마음입니다. 또한 인재불사와 자비나눔 실천도 이어졌습니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창원시 불교연합회는 장학금을, 합천군 불교연합회는 교육발전기금을 전달했습니다. 통영시 불교사업연합회는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며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특히 올해 봉축법회에서는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오늘의 점등식이 많은 뜻을 가진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불자들의 마음이 불빛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상호 공존의 시대에 우리 불자가 적극 솔선하여 평화주의자, 민족주의자, 생명주의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경남 지역 불자들은 봉축법회뿐만 아니라 문화나눔 공연과 연꽃음악회 등을 통해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했습니다. 장엄등과 오색연등의 불을 밝힌 제등행진을 통해서는 부처님의 자비강명이 온누리에 두루하길 기원했습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국토 최남단 제주 서귀포에서도 부처님 오심을 축하하는 연등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서귀포시 연합봉축위원회는 지난 주말 서귀포구 운동장에서 연등축제를 열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서귀포시가 불국토로 장엄되길 기원했습니다. 대회장 수열 스님은 법어에서 얼마 전 서로 대립하던 남북관계가 화합의 길로 들어선 건 서로 존중하는 마음과 행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부처님 오심을 맞아 우리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실천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집행위원장 대현 스님은 고요문에서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의 기운이 움텄다며 북미 정상회담도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자비 연등을 환하게 밝히자고 말했습니다. 봉축위원장 동해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자비와 지혜의 불을 밝혀 부처님이 연등축제의 빛을 안고 우리 곁에 놔두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천태종 춘천 사문사가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법회를 봉행하고 불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등불이 돼 이웃과 세상을 밝히기를 서원했습니다. 사문사 봉축 점등법회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점등에 앞서 기도 정진을 하며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모든 이들이 화합해 불국정토가 이 땅에 구현되길 기원했습니다. 사문사는 점등법회에 이어 도량 내 장엄된 12지신상 등과 봉황 등, 탑 등, 용 등을 비롯한 1,500여 개의 연등의 불을 밝히고 부처님 오심을 찬탄했습니다. LG 구본노 회장이 향년 73세로 별세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차례 뇌수술을 받는 등 투병 생활을 이어온 구본노 회장은 지난 1994년 외아들을 잃은 후 독실한 불자인 부인 김영식 씨와 함께 아들의 위패가 안치된 서울 삼청동 칠보사를 찾아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유상석 기자입니다. LG그룹 구본무 회장이 향년 7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LG그룹 관계자는 뇌출혈 증세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구 회장이 어제 오전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고인은 생전 불교와 각별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지난 1994년 당시 19살이던 외아들을 갑작스럽게 잃은 뒤 아들의 위패를 서울 삼청동 칠보사에 안치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불교에 귀의한 뒤로는 독실한 불자인 부인 김영식 여사와 함께 칠보사를 자주 찾았고 능인 불교대학에서 부처님 말씀을 배우면서 마음을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화된 고인이 생전 자신의 장례를 소박하게 치르기를 원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고인의 장례는 가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전에 복잡한 격식을 마다하고 소탈하고 겸손하게 살아오셨고 또 자신으로 인해 번거로움을 끼치고 싶지 않던 고인의 뜻에 따라 조용하고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진행합니다. 고인은 LG그룹 창업주인 구인의 회장의 손자이자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맏아들인 3세대 총수로서 지난 1995년부터 그룹 회장을 맡았습니다.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사업인 전기와 전자, 화학 사업을 이끌고 신성장 사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등 공격적인 경영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재계에서도 구본무 회장의 별세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고인의 뜻을 이어 우리나라 경제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 회장의 별세로 LG그룹의 경영권은 장자 상속 원칙에 따라 장남인 구광모 LG전자 상무에게 넘어갔습니다. LG그룹도 본격적인 4세 경영체제에 접어들었습니다. 구광모 상무는 구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2004년 구본무 회장이 양자로 들이면서 LG가의 후계자로 낙점됐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서울 도심의 천년고찰 봉은사에서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한 불상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시민과 불자들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다양한 형태의 불상 등을 통해 부처님의 삶과 깨달음의 세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인자한 미소와 함께 앉아있는 부처님의 상체에 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성도상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불상은 치열한 수행 끝에 모든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난 무념무상의 부처님을 형성한 작품입니다. 깨달음을 얻고 세상을 향해 가르침을 전하는 부처님을 표현한 설법상도 눈길을 끕니다. 서울 도심 속 천년고찰 봉은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특별한 불상 전시회 석존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봉은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의 하나로 사찰을 찾은 시민들이 불상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부처님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특별히 기획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불교의 깊은
내용을 공부를 하고 싶어 하고 또 부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을 만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상을 통해서 모양을 통해서 부처님을 만나는 법도 아주 큰 길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부처님의 탄생부터 수행과 깨달음, 설법으로 이어지는 부처님의 생애를 불상으로 형성한 8개의 작품들이 공개됐습니다. 불상이 갈색빛을 품고 있어 얼핏 목불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청동 위에 정성스럽게 오칠을 해 완성된 작품들입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불상에 대한 작가의 현대적 재해석이 더해져 예술적 가치를 더욱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불상들의 형태를 대부분 기억하고 계신데 그런 불상들에 대해서 좀 형태를 탈피해서 약간 현대적인 감각, 그다음에 현대적인 감각이라든지 아니면은 현대 미술을 좀 배운 사람들이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형태, 조형미를 가미를 시켜서 다시 좀 재해석해서 조성을 한 작품들입니다. 전시회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현대적 감각이 물씬 배어있는 불상 작품에 감탄을 표했습니다. And I'm really fascinated with all these statues we see here around, and it is the thing I was feeling all the time in my heart, and I'm really grateful to the creator of these statues that he made. 이번 전시회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불상을 통해 부처님의 삶과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불상을 만들거나 불화를 그리고 난 뒤에는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려넣는 점안 의식을 통해서 부처님께 생명력을 불어넣게 되는데요. 불교 중앙박물관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목조 관음보살상에 복작물을 봉안하고 점안 의식을 봉행했습니다. 부처님의 진정한 생명력과 깨달음의 세계를 엿볼 수 있었던 현장에 류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불상을 만들거나 불화를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려넣는 의식인 점안식. 불상은 점안식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단순 조각품에서 진정한 예경의 대상으로 거듭납니다. 때문에 점안식은 신앙의 대상인 불상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과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불교 중앙박물관이 조계사 관음전에서 소장 유물인 목조 관음보살상에 복작물을 봉안하고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증명법사로 참석해 불상에 복작물을 봉안한 뒤 불교의 진원 가운데 가장 신성한 음절로 꼽히는 옴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복장전 하면서 또 복장의식을 하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네. 너무 좋네. 자연스럽고. 예배의 대상으로서 아주 이제 아주 저 부처님은 아주 정말 사리를 포함한 그런 이번에 이제 뭔가 이게 착착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잘 미셔야 되거든요. 불교 중앙박물관은 지난 2015년 유물 구입 공고를 통해 목조 관음보살상을 구입한 뒤 지난해 보존 처리와 오칠 개금을 완료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뒤 지난 2월 붓다의 탄생 불복장 전시에서 일반에 특별히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전시 이후에는 박물관 자원봉사 후원단체인 불교중앙박물관회를 중심으로 머리에 쓰는 장식인 화관을 새로 조성하고 복작물을 준비해 이번 점안식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 거의 한 70%가 훼손된 그런 관세음보살님이었습니다. 모셔가지고 또 우리 전통문화학교 우리 교수님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개금도 하고 또 화관도 전문가분한테 해서 화관도 보관이라 하기도 하죠. 머리 모자 관세음보살 화관도 모시고 그다음에 점안식을 가진 목조 관음보살상은 조선 중기에 조성된 것으로 문화재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전에 조성된 목조 불상은 당시 화재로 대부분이 전수돼 그 수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을 박물관의 원불로 모시고 항상 입구에서 비교 옛날에 이제 훼손된 부처님과 보존 처리해서 새로 개금하고 화관 모시고 복장식하고 개금하고 또 점안식까지 한 이제 그 새롭게 태어난 또 부처님을 박물관에서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불교중앙박물관은 앞으로도 대표적인 전시문화 공간으로서 성보문화재의 보존에 앞장서고 문화재가 지닌 역사와 가치를 대중에 알리는 데 더욱 노력할 방침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최근 대형 재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불교계가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의 한 노인요양시설이 큰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한 재난 대비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배재수 기자입니다. 갑자기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여보세요! 119죠! 불이 난 곳은 300여 명의 어르신과 180여 명의 종사자들이 생활하는 대규모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강한 바람으로 불은 이내 곳곳으로 옮겨 붙고 창문 여기저기서 구조를 바라는 어르신들의 수건들이 애초롭게 흔들립니다. 화재 진압 골든타임인 5분 내에 출동한 소방인력과 경찰, 군인들이 하나가 돼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합동작전을 펼치고 하늘에는 드론이 떠 현장 상황을 감시합니다. 불은 삽시간에 인근 야산으로까지 번졌지만 빠른 진압과 구조 활동은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지켜냈습니다. 37개 기관의 관련 인력 900여 명과 소방차 등 구조장비 40여 대가 동원된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은 실제 상황처럼 40여 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훈련에서는 시설 내 환자와 종사자의 대피, 그리고 소방서의 골든타임 긴급구조와 화재 진압, 그리고 은평구청의 통합지원본부 운영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문제점은 계속 보완해가지고 소중한 인명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훈련이 진행된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은 지난해 각종 재난 방지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 내에서 모범적인 안전노인 요양시설로 꼽히는 곳으로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에서 이 같은 대규모 훈련이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화재 시에 사방에 있는 창문이 동시에 열리면서 질식사를 피할 수 있고 이러한 최첨단의 시설을 가지고 화재 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소방당국, 행정당국에서 우리 시설을 모범화 샘플링해서 이러한 훈련을 갖게 됐다. 우리나라가 노인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또 노인 요양시설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 요양시설 등급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준비를 하였고요. 그 모델이 이번 인덕원의 모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대형 자연재해가 많은 여름철을 앞두고 열린 이번 훈련은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한 지역사회의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고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고려 태조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한 936년 충남 논산시 연산면에 개태사라는 절을 세웠습니다. 불교를 숭상한 고려에서 개태사의 위상은 엄청났는데요. 태조 초상화를 모신 진전이 있는 사찰로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기원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고려 후기 서해안에 왜구가 자주 출몰하면서 쇠락하기 시작했고 조선시대에 자리를 옮겨 중창되면서 고려 사찰의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국립부여박물관이 올해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고려 왕실의 대가람이었던 개태사를 조명하는 특별전을 내일 부처님 오신 날부터 엽니다. 태조 왕건의 호국 의지와 개태사 역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니 봉축의 달 많은 관람 바랍니다. 네, 5월 21일 월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